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산악회 간부 4명에 대해서도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광양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 광주 광산일 선거구에서는 전현직 의원의 빅매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많습니다. 치매 진단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훈태 전 광주시장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산악회 관광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강 전 시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모 산악회 간부 4명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산악회를 결성해 지난해 6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주민 6천여 명을 초청해 관광 행사를 열고 강 전 시장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강 전 시장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자신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일 모레 내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당에 가서 뭔 구속에서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 전 시장은 또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하겠다며 옥중 출마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 전 시장은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해당 선거구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전남에서 발생하면서 지역 보건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모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활동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43살 이모 씨가 열감기 증세로 광양의 한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발진 증세까지 나타나자 사흘 후 같은 병원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담당 의사는 해당 환자가 최근 브라질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지카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시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시보건소는 곧바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국립보건원의 재확인을 거쳐 결국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의 증세는 현재 크게 호전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한 상태는 의학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발병 초기 주변 감염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보건소는 이 씨가 귀국한 뒤 별다른 외부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지카 바이러스 유사 증상을 보이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브라질이나 이런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양시는 모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활동으로 보고 방역 활동을 크게 늘리는 한편 해외 여행자들에 대한 감염 예방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어제 낮 동안에는 참 따뜻했죠. 하지만 오늘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5.9도로 평년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낮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모습 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낮 동안에 오염물질과 섞인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고 북서쪽에서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영광이 3.4도, 한평 4.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무안 10도, 목포 11도에 머물겠고 곡성 16도, 광양 1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MBC가 준비한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빅매치가 예상되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용섭이 내려놓은 자리에 당선됐던 권은희 의원. 두 전현직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한 자리를 놓고 대결합니다. 장관을 4번 지내고 광주 광산을 재선 의원인 이용섭 후보.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당내에서도 핵심 인사라 탄탄한 기반과 조직력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년이 채 안 돼 다시 나왔다는 점이 취약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거치면서 도덕성과 유능함을 인정받았고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용섭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사건 폭로로 광주의 딸이 된 권은희 의원. 초선이지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해왔다고 내세웁니다. 선거 당시 일방적 전략 공천으로 논란이 빚고 전국 최저 투표율로 당선된 바 있는 권 의원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재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정체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줘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젊고 실천력이 강한 저 권은희가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을은 이용섭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여성 후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29살 청년 후보로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온 문정은 후보는 청년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엄마 대표로 나왔다는 최경미 후보는 무상교육과 청년수당을 내세웠습니다. 지역 여성 기업인인 무소속 한남수 후보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잘 안다는 강점을 앞세워 하남공단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생 문제 최우선은 청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리는 밥그릇 싸움 제가 하겠습니다. 금배지 쫓아다니는 국회의원 말고 엄마들이 바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모든 기업을 살 수 있는, 이 하남공단이 살 수 있는 디지털 산업, 그거를 해보려고 저는. 평균 연령 33.1세로 매우 젊은 선거구인 광산을 젊은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또 어떤 공약에 공감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4.13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원 의원에 맞선 단일화 움직임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유선호 후보가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는데요. 목포 총선 전국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유선호 예비후보가 목포 시민후보 단일화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정의당 문보연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개 제안한 겁니다. 유 후보는 4.13 총선이 목포의 기득권을 심판하고 낡은 정치를 정산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혀 사실상 반박지원 의원 연대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패권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시민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시민 권력을 탄생시켜야만 한다. 단일화 방법은 여론조사 등 객관적 방법을 단일화 시한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31일까지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기, 정의당 문보연 후보는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아직까지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시의원들의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점으로 볼 때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한창, 송태화 예비후보 역시 단일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기와 방법만을 문제 삼고 있어 총선 후보 단일화 과정은 앞으로 목포 총선 전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 들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불이 났을 때는 5분 내 현장 도착을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든타임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소방당국이 시민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이후에는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재연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주택에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번지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습니다. 5분이 지나자 불이 집 밖으로까지 확대돼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습니다. 집은 사실상 쓸 수 없을 만큼 훼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로 확보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폐가에 실제로 불을 질러놓고 진압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5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보셨듯이 연소가 급격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도 진압이 어렵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가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광주에서는 전체 화재 출동 건수의 3분의 1가량이, 전남에서는 절반가량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방 차량에 양보 운전을 해주지 않거나 불법 주정차, 좁은 도로 등으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자동차의 견인 또는 처리하는 데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민원이라는 이유로서 소방법은 악의적으로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안전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만 이달 들어서 동일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5건이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행에 연루됐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을 인출해 집안에 두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들어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5명이 사기를 당해 2억 5천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며 비슷한 전화가 걸려오면 응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봄철에는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기 쉬워서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 서서히 진행되는 데다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더 두렵습니다. 치매, 우울증, 그 대비 개선자에 주로 운동하재 자전거 타고. 이처럼 꾸준히 운동하고 노력했는데도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본인은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상하고 실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치매 초기의 환자들은 평상시처럼 외출에 나섰다가 잠깐 길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는 3월부터 8월 사이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집중됐는데 기온이 올라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길을 잃은 치매 환자가 늘기 때문입니다. 치매 노인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실종 후 12시간 이내.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노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치매 노인이 실종됐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인상착의나 평소 자주 다니는 곳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색했던 그 외 지역에서 발견이 될 때는 좀 엉뚱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늦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조속히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치매 환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보살핌과 협조도 실종 신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지난 1년간 집 비밀번호를 10번 이상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예민하신가요? 아니면 생각한 대로 말이 안 나오는 일이 잦으신가요? 네라고 답하셨다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치매는 노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잦은 음주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젊은 층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 질병, 치매. 생활 속 간단한 예방법은 없을까요? 책 읽기와 퍼즐 맞추기,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활 속 예방법도 좋지만 치매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개관 1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경영을 달성했습니다. 네, 어떻게 흑자가 가능했는지 신환석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개관 이후 처음으로 이제 흑자를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흑자를 내셨습니까? 네,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공기업이 4개 있는데요. 네. 도시공사, 도시철도, 그다음에 환경공단, 그리고 저희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저희 공기업들은 매년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요. 적자 기업은 무조건 수미양가 5개 단계에서 네. 이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운이 좋게도요. 작년 6월 달에 취임했는데 저희 센터 개관 이래 10년 만에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4천만 원 정도 흑자, 그러니까 흑자를 내게 됐습니다. 네. 네, 10년 동안 적자였는데 어떻게 순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한 결과고요. 네.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잘 아시는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에 저희 센터가 방송센터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펜싱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관들이 저희 센터를 많이 이용한 결과입니다. 이 밖에도 아주 예산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서 예산 절감한 것만 해도 작년 한 1억 원 정도 네. 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컨벤션 산업은 유망한 사업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국의 13개 전시장 가운데 흑자 내는 곳이 한두 곳밖에 없다면서요. 왜 이렇게 경영은 힘듭니까? 예, 지금 전시 컨벤션 센터가 그 자체에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요. 네.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노린 그런 이제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국의 13개 전시장 중에 지금 유일하게 서울 중심부에 있는 코엑스만 이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는 게 이제 소득 효과, 고용 효과, 부가가치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매출액 대비 한 30배 내지 40배의 그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 전략 산업인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전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뿌리 산업 전시회, 그린카 전시회, 그다음에 에이스 페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을 이제 강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상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상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도 늘리고 이 밖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 향유 기회를 또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흑자 경영 이어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취임해서 이제 2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2020년에 새로운 이제 저희 경영 목표라는 걸 지금 제가 수립을 해서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 혁신도시 입주한 공기관들,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학술 행사, 국제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금 저희가 유치하고 있고요. 아무튼 흑자를 유지하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이용객 신장세를 보였던 무안국제공항에 올해 시작이 좋지가 않습니다. 급한 대로 국제선 전세기 증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여객기가 착륙합니다. 1시간가량 대기한 뒤 승객을 태워 상해로 떠나는 전기선으로 매일 왕복 운항 중입니다. 무안공항의 전기선은 현재 중국 북경과 상해, 제주 등 국내외 3편뿐입니다. 대구나 부산 같은 데서는 직항이 떠보니까 가서 보면 항상 그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광주에서 그 생활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시대를 열었던 무안공항. 메르스 등 악재 속에 거둔 성과로 올해 목표는 일단 40만 명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4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전기 노선보다
중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전세기 이용객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주 오가는 중국 전세기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바꾸고 저비용 항공사를 추가 유치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방 공항과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어제는 따뜻해서 가벼운 옷차림이 어울렸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두툼한 옷차림으로 보온 관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5.9도로 아침 공기 다소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낮 동안에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볼까요? 담영 3.7도, 화순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목포와 진도가 11도가 예상되고 그 밖에 다른 지역 보면 곡성 16도, 광양 17도, 여수 15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